다음은 기조연설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우리 KBC는 행사를 하면 늘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행사를 하네요. 제가 어저께 대구에서 TBC, 대구방송이 TBC인데요. TBC도 똑같은 미래포럼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TBC 행사에 비하면 오늘 규모도 그렇고요. 제가 기조발제를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기조발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국회의원님들 다 앉아 계시고 장관님 앉아 계시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기조발제를 맡겨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지금 여수와 광양, 동부 호남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KBC가 이 자리를 만들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몸 중에서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제조업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 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동부 호남, 여수, 광양, 순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요. 이 중심에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KBC 미래포럼이 대단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정서진 회장님을 포함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김정관 장관님께서 지금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그리고 광양의 철강 산업 위기의 단기 대책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산업 위기 대응 지역도 다 지정을 하셨고 이후에 고용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 부처 고용부랑 협의해서 중앙 부처들이 단기 대책들은 어떻게든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어려운 점은 어떻게든 풀어 나갈 텐데 그러면 이 단기 대책만 잘 풀면 우리 동부 호남 지역 여수 광양 순천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 저는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이 불균형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이번에 이 단기 대응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 하더라도 또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이 이제는 대한민국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극 3특이라고는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국민의 절반 정도가 아직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같이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특히 이런 남부 지역의 제조업 중심지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쭉 통계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매년 수도권 지역으로 몇 명이나 유입되고 있냐, 순유입되고 있는 인구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참여정부 때 무려 14만 명까지 한 해 수도권으로 가던 인구가 혁신도시 이주가 시작된 2011년부터는 거꾸로 비수도권으로 나오는 인구가 많아졌다가 그 효과가 2017년, 18년부터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4만 5천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었습니다. 이 4만 5천 명을 연령대별로 보면요. 39살, 20, 30대까지가 6만 6천 명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은 오히려 2만 1천 명이 빠져나옵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제 이 추세는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비수도권으로 나오는 인구는 많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광주와 전남의 20, 30대 청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9천 명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여수에서의 청년 유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전남에서 도시별로 가장 많이 빠져나간 도시가 여수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줄곧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건 어려워지기 전부터, 여수가 어려워지기 전부터 생긴 일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수, 강양, 순천은 그래도 그나마 일자리가 꽤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꽤 있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빠져나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왜 가냐, 수도권으로 왜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가 대학 교육인데 결국 수도권 대학을 가는 이유도 왜 수도권 대학을 가겠습니까? 졸업하고 일자리 때문에 또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일자리가 꽤 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을 찾아갑니다. 이 얘기는 지역에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죠. 여기 우리 경제인들도 꽤 계시는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 같은 거 해보면 사람 구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요 미스매치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의 집중은 뭐 이건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100대 기업은 90%, 500대 기업은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에는 사람과 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미 전 국민 50%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서 살아가고 있고 GRDP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얼마나 생산하냐 그전에는 비수도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수도권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계속해서 과밀과 집중으로 힘들어져 가고 있고 비수도권은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수도권이 힘들어진다 이 얘기는 수도권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속사를 들여다보면 수도권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차 가지고 아마 서울 올라가 보신 분은 뼈저리게 느끼셨을 텐데요. 길거리 나가면은 여전히 낮에도 주차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엄청 막히죠. 그 길이 막혀서 길거리에 버리는 교통 혼잡 비용 작년 한 해 동안 수도권의 교통 혼잡 손실 비용이 41조 원입니다. 2017년이 31조 원이었는데 7년 만에 10조 원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오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중과 과밀을 견뎌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인들, 창업하시는 분들의 스타트업이 수도권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데 투자하면서 드는 비용은 비수도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약 4배 가까이 더 듭니다. 그런데도 사람 때문에 수도권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재를 수도권이 아니면 뽑을 수 없다. 이게 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일까요? 미래산업, 첨단산업 기업, 대기업 일자리 우리가 지금 지역에 막 유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가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기존에 있는 제조업들도 AI 스마트 전환, AI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좀 첨단 일자리로 바꿔내면 그런 곳도 갈 만한 일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가 IT 디지털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 일자리. 네 번째가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문화와 관광산업 일자리. 자, 이런 일자리들이 지금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비수도권 지역은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수 산단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김정관 장관께서 다행히 오늘 내려오셔서 여수 산단의 기업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시고 전국에 대산, 울산, 여수가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은 단기 대책으로
우선은 생산량부터 줄이면서 자구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시고 저는 조만간 대법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청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데는요,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왜 비수도권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냐?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권역으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고 하면요, 여기가 여수, 광양, 순천이 사실상 어찌 보면 하나의 생활권인데, 여수, 광양, 순천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여수에 있는 청년이 광양에 일자리가 있어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물론 어렵게 다닐 수는 있겠죠. 근데 편리하게 수도권처럼 청년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여수, 광양, 순천은 2018년부터 광역교통망을 만들어서 시내버스는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편리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수, 광양, 순천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비수도권은 청년들이 도시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서울, 경기, 인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면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산업도 몰려있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수도권이 하나의 권역을 만들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권 자체가 비수도권과는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수도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산업 투자도 하고 이것저것 그 4조 6천억을 오늘 김윤옥 지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산업부 장관한테 약속을 받으셨다는데 그런 투자들이 도움은 됩니다. 지역의 산업을 살리는데. 그렇지만 수도권과의 경쟁에서는 그런 방식만으로는 이제는 경쟁을 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비수도권도 기존의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로 경쟁해오던 그런 체제로는 수도권과는 더 이상 경쟁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도권처럼 비수도권도 하나의 권역별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5급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권, 충청권, 강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5개의 권역과 3개의 강원,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개의 다극 체제로 만들어서 5극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3개의 특별자치도로 3특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 정책들을 9월 30일 날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 설계도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지역에 적용될 것인지를 가지고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광양, 순천 지역이 광주, 전남 전체로 보자면 하나의 소권역입니다. 광주, 전남은 기존의 강주와 전남이 경쟁해오는 체계로는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버티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이광일 그 전남도의회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전남도의회 의원님들께도 광주, 전남이 하나의 권역을 만들어서 정부의 정책, 정부의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좀 만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부탁을 드리냐? 지금 정부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정하고 그 전략산업과 연계된 대기업의 기업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대통령께서 자리를 했을 때 우리 대기업들이 1,400조 투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투자를 어디다 할 거냐? 지역에 해달라는 겁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일선에 우리 김정관 장관께서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대기업들이 이제는 투자를 할 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투자합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막 갈라붙이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 지역은 전남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나주를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 산업, 에너지 신산업은 광주 전남 지역에 특화된 전략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광주 전남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하고 여수, 광양, 순천은 이 지역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거꾸로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첨단 소재, 정밀화학 산업을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예시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만일에 이렇게 광주 전남이 두 개의 전략 산업이 정해지면 이 전략 산업에 대해서 정부는 이 전략 산업들이 광주 전남권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인재 때문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미래산업, 첨단산업 기업들은요. 투자를 하면 공장 하나를 만들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팹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지으면 10,000명 정도를 고용합니다. 그 10,000명 중에 석박사급이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반도체 분야, IT 분야, 디지털 분야의 석박사를 5,000명을 고용해서 연구개발해 나가면서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런 인재를 수도권이 아니면 뽑을 수가 없다. 이게 대기업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게 하려면 첫 번째 이 인재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광주 전남에 새로운 전략산업과 연관된 대기업이 투자를 하게 하려면 이 분야의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대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그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제대로 된 투자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권역별로 전략산업과 연계된 그런 지역의 대학들의 수준을 서울대만큼 올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얘기하면 다들 서울대하고 똑같은 대학을 전국에 10개는 만든다는 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서울대랑 똑같은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서울대 학생 1인당 1년에 교육비가 6천만 원이 투자가 되지만 전남대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은 2천만 원 남짓됩니다. 이 격차를 이대로 두고는 지역의 인재 양성 체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도 광주 전남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와 연관된 그 분야는 서울대만큼 서울대 이상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의 대학들의 인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재로 집중적으로 양성해내겠다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인재 양성을 통해서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좋은 인재들을 지역에서 배출해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것만 한다고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연계된 R&D 투자를 할 때도 지금은 가기부나 산업부, 중기부가 R&D 투자를 경쟁 공모 방식으로 다 일일이 경쟁을 붙입니다. 그게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R&D는 이 지역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의 R&D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경쟁 붙이지 않고 지금 대표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게 전남 지역의 차세대 전력망 프로젝트가 산업부에 있다가 지금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갔지만 그 프로젝트가 5천억 프로젝트인데요. 이미 전남 지역의 그 R&D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관된 R&D는 묶어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그렇게 해도 기업들이 갸우뚱합니다. 대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장 관심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재와 함께 규제 완화입니다. 요즘은. 특히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정 단계에 필요한 규제들이 워낙 복잡하니까 이 규제를 제대로 풀어주면 그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에 한번 투자해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총리실에 갖고 있던 규제 개혁
규제 합리화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이전에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규제 합리화 토론회 공개적으로 하는 거 몇 번 보셨죠? 대통령이 직접 풀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이 지역에 투자하는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건 권역별로 메가 특구 형식으로 대규모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찾겠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자, 그 과정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정부가 직접 하고, 재정 세제 지원은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투자금은 국민성장펀드 150조 들어보셨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부족한 투자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게 성장 엔진 5종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그래도 지역에 투자 안 할래 하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집중적으로 투자를, 파격적인 지원을 몰아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수도권 지역에 청년들이 갈 만한 미래산업, 첨단산업 분야의 대기업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역의 대학들하고 연계된 R&D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창업, 스타트업 생태계를 붙여서 실제 창업을 통해서 그 전략산업 분야가 그 권역에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고 나면은 공장을 만들어도 수도권에 있는 직원들이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왜 안 내려가려고 하냐? 첫 번째 이유를 아이들 교육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병원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문화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경제권을 권역별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권도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로 이런 문제들도 함께 풀어보자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는데 걸리는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씩 다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 기업이 투자하겠다는데 그 과정에 직원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못 내려오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그 권역을 소권역으로 묶어서 그 권역의 초중고 교육은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풀어서 지원하자는 겁니다. 물론 뭐 과학고, 영재고, 국제학교 이런 걸 그때그때 바로바로 풀어주는 것은 적절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 대책으로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때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아이들 교육 문제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교육 문제는 근본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해서 전국의 서울대 같은 좋은 대학, 그리고 가기원 같은 좋은 대학들이 전국에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면 대학을 서열화해서 한 줄 세우게 하는 이 문제가 사라지면, 경쟁교육이 사라지면 전국의 초중고도 근본적인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아이들 교육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함께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의료 벨트를 통해서 어느 위치,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병원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그런 권역별로 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생활권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광역 대중교통망입니다. 권역별로 수도권만 청년들이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갖추고 비수도권은 차 가지고 다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권역별로 비수도권 지역도 적어도 권역, 소권역 내에 있는 청년들이 어느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광역 대중교통망을 이제는 비수도권 권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생활권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강양, 순천의 경우에 지금은 시내버스만 가지고 순환하는 그런 광역교통망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럽이나 일본에 가보시면 지역을 가더라도 일본의 오사카 같은 경우에 오사카로 가면 나라, 고베, 교토, 오사카가 전부 전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0-40km, 도시마다 30-40km 되는데요. 여수, 광양, 순천이 30km, 2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를 버스 교통만으로
대중교통망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도와 버스가 연결되는 그런 대중교통망을 권역별로는 만들어내야, 그래야 권역별 광역 대중교통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역이 권역 단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5억 3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비수도권 지역 살리기의 구체적인 그 정책 방향들입니다. 물론 이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허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중앙정부들이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5억 3턱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런 협의들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혔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는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런 중앙정부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의 성장 엔진 5종 패키지 같은 이런 파격적인 지원들을 권역별로 지방정부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시도 단위로 이걸 지원해서는 또 똑같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광역 대중교통망을 시도 단위로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산업을 또 시도 단위로 전국을 쪼개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방정부도 협업을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지원들을 준비하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제는 권역별로 광주, 전남도 함께 연합체를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면 먼저 준비한 대로, 먼저 준비된 곳에 먼저 지원한다. 이 원칙으로 중앙정부는 지원합니다. 어제 대구 경북 지역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도 빠르게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광주, 전남도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전남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빨리 이런 그릇들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중앙정부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먼저 준비하고 먼저 출발한 곳에 파격적으로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경제권, 생활권, 광역 대중교통을 만드는 것까지 함께 기획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그렇게 해서 비수도권 지역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역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KBC를 포함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지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고, 대한민국을 좀 더 운동장을 넓게 크게 쓰는 그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비수도권 지역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